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고체입니다. 최근 벤츠가 고체 배터리 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터리인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간도 좀 다루고요. 또 관련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캐파 계획 합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삼성 SDI는 전고체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 등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2월경 나온 기사지만, 벤츠가 미국 배터리 개발사인 팩토리얼 에너지에 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도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리튬 메탈 응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로드 테스트, 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고체 상태 프로토타입 배터리 팩인데요. 벤츠 EQS 세단에 장착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도로 테스트는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좀 특별한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팩 디자인도 더 특수 디자인을 했습니다. 셀이 확장되고 중반전 될 때 이 배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견디기 위한 플로팅 셀 캐리어 구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고체 배터리를 위한 벤츠만의 배터리 팩 설계를 했다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무게 감소, 열 안정성 향상, 에너지 밀도 증가를 통해서 최대 25%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1차 주행거리 목표는 621마일, 약 10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은 향후 전고체 배터리 적용한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될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팩토리얼 에너지가 의견을 조금 제출했는데요. 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과 동등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제조 비용을 낮추고 그만큼 절감된 것들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되어야지 전기차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팩토리얼 에너지는 자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언급된 배터리는 FEST 셀인데 전고체는 아니고요. 반고체, 중고체 배터리입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를 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만족되어야 되며 더 긴 주행거리 그리고 가격 만족도까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팩토리얼 에너지의 개발 현황인데요. 최근에 106A, 이게 패스트 퀀시 솔리드인데요. 100A의 중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40A의 SASSB 전고체 라인업을 갖췄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여기 106A짜리가 벤츠에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파우치 셀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만 만족한다고 하면 곧 장착될 걸로 봅니다. 이렇듯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는 많은 플레이어가 있으며 기업마다 기술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고체, 반고체 이렇게 있죠. 중국과 미국 기업들 일부는 SSB, 반고체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점차 ASSB, 전고체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칭타오 에너지, 위라이언 뉴 에너지, 강펑 같은 중국 기업은 중고체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장착된 전기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기업들은 전고체 개발로 바로 넘어가서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전해질도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고체는 주로 산화물, 고분자 또는 이 둘을 복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고체는 주로 항화물계 경로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통해서 A, B, C 샘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솔리드 파워의 프리-A 프로토타입 디자인까지 오는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1레이어죠. 전극이 하나라는 겁니다. 끝에 보면 40판이죠. 40레이어죠. EV셀에 근접하게 되고 20A 이상 셀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는 실제 여러 프로토타입 설계 테스트 검증이 계속되는 테스트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령 중국 CATL 같은 경우 고객과 함께 ABC 샘플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까지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며 보통 고객은 두 번째 샘플, B샘플이 끝나는 단계에서 주문을 시작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발 단계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는지, 계약을 하게 되는지,
당연히 제품 구매에 있어서 배터리 셀 사양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죠. 다시 솔리드 파워 예를 들면 프리 A 샘플 단계에서 사양은 단일 레이어 0.2A, 그 다음이 22레이어 20A 파우치 팩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 A 샘플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100A EV 소프트 팩 배터리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시험 단계에 들어간 CATL의 전고체 샘플은 20A 소프트 팩 셀입니다. 현재 반고체를 진행하고 있는 칭타오, 위라이언 등은 중고체는 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전고체의 R&D를 하고 있으며 샘플 납품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출처는 골드 드래곤 캐피탈 리미트입니다. 배터리 전문 리서치죠. 다만 이런 자료들은 항상 오차,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체 현황을 만들려면 그만큼 정보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상업화 용량 구축 측면에서 계획된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 용량은 총 합계가 565.7GW에 달합니다. 자, 현재 생산 용량은 28.3GW이며 주로 중국 준고체 기업에서 이제 생산이 되죠. 자, 다만 중고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성능과 비용의 장점을 더욱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전고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 발표하는 양산 시기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죠. 전고체 대량 생산은 아직 특히 이제 계면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항화물계 기술도 리튬 메탈의 이제 안정성, 비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이제 감안하면 실제 양산은 2030년 정도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에 의해서 당겨지든지 더 늦어지든지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 자료에 보면 삼성 SDI 최근 유상 증자로 이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전고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항목이 들어있죠. 여기 현대자동차를 위한 34기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계획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고체 기술로 리튬 메탈의 필요성, 반고체의 한계 등을 보면, 리튬황 배터리도 있지만 결국 리튬 메탈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부피가 너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액체 방식, 그리고 코아자의 솔리드, 중고체 배터리도 결국 안전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까지 가야만 배터리가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낸 이제 그림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해결해야 될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 전기적, 전기화학적, 화학적 실패의 4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요. 2, 3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결국 AI가 해결해야 하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AI 적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최근 SK온이 언급을 했죠. 어떻든 27년과 30년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